안녕하세요. 요즘 관계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도 그와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에게는 그 동창이라는 존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동네 친구들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동창 모임이 있잖아요. 혹은 모임이 없으면 오랜만에 연락 오는 동창들이 있을 것이고, 그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인하여 왜 피하게 되고 왜 안 만나게 되는지, 비단 동창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좁혀질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면 대화에 영양가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집에 가고 싶고. 이 두 가지인데 벌써부터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야기에 영양가가 없다는 것은 대화를 하면서 뭔가 얻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 쉬는 시간처럼 웃고 떠들다가 끝나는 자리예요. 뭔가 인생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된 주제들, 생각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걔 어땠고 술 주량이 어떻고 하는 얘기들이 남는 게 없다고 해야 하나?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라 영혼 없이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그 장소와 상황이 지속되니까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동창 친구들은 그게 재밌겠지만 저는 이제는 좀 재미가 없어요. 뭔가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내가 발전되는 느낌이 아니라 에너지만 쏙 빠지는 느낌이고, 웃고는 있지만 속은 무표정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재밌었어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한 3, 4년 전? 한 30대가 되고 나서부터인가? 이런 대화들이 재밌게 다가오지 않고 재미를 위한 대화 방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단순히 고등학교 때, 학생 때 얘기하면서 추억 대화를 하는 게 그런 옛날만큼 재밌게 다가오지 않고 영양가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동네 친구들하고 만나도 웃고 떠들다 끝나지 않냐? 아니요. 친구들은 그 속에서도 얻는 게 있어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면 단순한 저녁 자리여도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점이나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물며 친구들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애초에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과 사회에서 지인이 되면 얼마나 도움되는 그런 생각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아까워졌어요. 그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을 사용하면서까지 만날 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옛날이면 오랜만에 얘기 좀 하러, 얼굴 보러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목적이 있거나 서로 도움될 만한 게 아니면 쉽게 약속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동창 모임은 확정적으로 대화의 주제가 단순 노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즐겁게 즐기면 되지 않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냐? 맞는 얘기예요.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제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요. 저 같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이 좀 높은 사람들, 목표를 향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희희낙낙하는 모임은 뭔가 기가 빨리면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시간이 아깝다, 할 얘기가 없다, 기가 빨린다, 집에 가고 싶다, 다음에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어떤 모임을 가는데 혹은 누구와 어울리는데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고 이야기들이 너무 나에게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곳이 있다면 스스로 관계에 대한 기준점을 높여서 한번 판단해보세요. 깊게 판단해서 기준점을 세워놓으면 내가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곳과는 조금 멀어질 수 있게 됩니다.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만 모든 약속을 다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생활 패턴의 리듬을 깨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 내가 목표한 방향성대로 잘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흐름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약속을 좀 바로 잡지 않아요. 집에 가고 싶은 모임을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만큼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소외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혼자였어요. 친구들 무리에 있거나 회사에서도 정서적으로나 깊이감이 맞지 않아서 외롭지 않으셨나요? 동질감 느낄 만한 사람들도 적고 만나기 쉽지 않으셨을 거고, 인간관계에서 마음속 허전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좀 더 관계에 엄격하긴 한 편인데, 비단 동창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원하지, 아무런 알맹이 없고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게 끝인 관계는 최대한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괜찮은 사람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달라요.
얘기를 나누면서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사람은 성장을 하고 싶도록 설계가 된 것 같은데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면의 성장을 많이 원하실 거예요. 한 명을 지인으로 만들더라도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 보세요. 예전 관계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주위를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죠. 사실 안 채워도 돼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영상 콘텐츠로 소비할 수 있고 책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내면의 성장을 하시면서 주위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들도 모난 친구들이 없고 괜찮은 애들이라 저도 마인드적으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나에게 별로 영향가가 없는 모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점점 생각이 줄어드는 사회로 흘러가는 것이 스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의 장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생각을 못하게 하는 사회, 생각이 필요 없어지는 사회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인 자기 결정력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인 자생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제 콘텐츠를 보시면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 정리를, 생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각 공유를 함께 하면서 서로 동질감도 느끼고 일상의 작은 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